꽃피고 열매 맺히는 가지를 결과지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무 가지나 꽃피고 열매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사진에 보이는 것은 복숭아 결과지인데 작년에 나온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올해에 나왔거나 재작년 또는 그 전에 나온 가지는 여기처럼 꽃피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과수마다 결과지의 나이가 다릅니다. 이런 걸 결과습성이라고 합니다. 열매 맺는 습성이란 뜻이죠. 여기 농진청에서 발행하는 농사로이도 사과는 3년생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고 하고, 복숭아, 자두, 살구 등은 2년생 가지에, 감포도, 밤 등은 1년생, 즉 당년시 햇순에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3년생, 2년생, 당년생 가지에 대해서는 가수를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감은 작년에 나왔던 신초 가지가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거기에 새순이 나오고 그 새순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립니다. 이렇게 되는 결과지를 1년생 결과지라고 합니다. 사실 이 신초가 올봄 4월 초에 나와서 한 달 덜 되어 꽃이 피지만 우리는 1년생 결과지라고 합니다. 1년생 가지라고 하면 보통은 1년이 지난 가지로 생각하지만 결과지 나이 계산하는 것은 우리들 한국식 나이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올해 태어난 사람은 모두 1살, 작년에 태어났으면 정월 초하루에 태어났던 섣달 금날에 태어났던 모두 2살입니다. 그러니 이 감은 1살, 즉 1년생 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당년생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복숭아 결과지는 몇 년생 가지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언뜻 보면 모든 가지마다 꽃이 피어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한 가지에만 꽃이 피었습니다. 바로 작년에 올라온 신초입니다. 작년에 나온 가지이니 한국식 나이처럼 2년생, 즉 2년생 가지에서 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탁상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직접 과일나무 곁으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6월 20일, 4월에 핀 꽃이 결실하여 이렇게 봉지를 쌌습니다. 지금 여기 과일 복제가 있는 1번 가지는 지금의 결과지입니다. 바로 작년에 나온 신초였죠. 지금의 결과지인 이 가지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새순이 나왔습니다. 2번이라고 표시한 가지들입니다. 이 가지에 올여름에 꽃눈이 옵니다. 그 꽃눈은 너무 작아서 눈에는 아직 안 보이지만 점점 자라 겨울이 되면 겨울눈으로 우리 눈에 보입니다. 다음에 보면은 이 2번 가지들이 결과지가 되겠죠. 이렇게 세대 교체를 하면서 결과지들이 이어집니다. 복숭아나 자두, 살구는 언제나 작년에 나왔던 신초가 다음 해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 맺히는 결과지가 되는 결과습성을 가졌습니다. 앞에서 사과는 3년생 가지에 달린다고 하였죠. 직접 확인해 봅시다. 여기 사과가 달려있네요. 이 사과 달린 가지, 즉 결과지는 재작년에 나온 가지여야 나이 계산이 맞는데 이 가지 작년에 나온 가지입니다. 작년에 나온 가지를 결과지로 만들기 위해 추를 따라 유인한 것입니다. 두 과수 모두 꽃피고 열매 맺는 모양은 다릅니다. 복숭아는 결과지 전체 여기저기 많은 꽃이 피고 사과는 결과지 끝에 이렇게 5개 내외의 꽃이 들어있는 화방으로 핍니다. 그렇지만 모두 가지 끝에만 꽃이 피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진처럼 2번이나 3번처럼 언뜻 보면 가지 중간에도 꽃이 핍니다. 이 중간에 피었다 싶은 꽃도 자세히 살펴보면 손가락 한마디나 아니면 사마귀만한 작은 가지가 나오고 그 끝에 꽃이 핀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사마귀만한 가지도 나오지 않고 꽃이 핀 것도 있습니다. 이건 액화, 즉 겨드랑이 꽃이라고 해서 좋은 과일이 열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꽃이 눈이 맺힌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든 짧든 작년에 5, 6월에 나온 신초에 꽃눈이 와서 다음 해 봄에 꽃이 핍니다. 지금 과일 달린 이 가지는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작년에 나온 신초이고 열매 왼쪽에 날린 이 신초 가지는 당연히 올해 올라온 가지입니다. 이 가지 끝에도 내년에는 꽃이 피고 과일이 달리는 결과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과수 중 1년생, 즉 작년에 신초 나와 꽃 피고 열매 맺는 1년생 결과지도 보았습니다.
바로 감이죠. 2년생 가지의 열매가 열린다는 결과 습성을 가진 복숭아가 꽃피고 열매 맺히는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3년생 가지의 열매가 열리는 결과 습성을 가진 사과도 살펴보았는데 그 사과는 작년에 나온 신초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왼쪽 신초는 올봄에 나왔고 이 신초도 내년이면 꽃피고 열매 맺히는 결과지가 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복숭아 연차별 결과 습성과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만일 3년생 가지에 열린다면 지금 손으로 잡고 있는 올해 나온 이 신초는 내내 꽃이 피지 않고 열매도 달리지 않고 있다가 한 해 건너 내후년에 꽃이 피는 결과지가 되어야겠지만 올여름 꽃눈이 오고 그 꽃눈이 자라 내년 봄에는 꽃이 핍니다. 물론 무조건 꽃이 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이는 순처럼 계속 새순이 나고 끝이 멈추지 않으면 꽃눈이 오지 않고 내년에도 순이 나오는 잎눈이 생깁니다. 즉 잎이 나옵니다. 여기처럼 순 끝이 멈춰야 빠른 것은 6월 하순, 아무리 늦어도 7월 상중순까지는 꽃눈이 와야 합니다. 유식한 말로 화분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늦게도 옵니다만 늦게 올수록 허약한 꽃이 됩니다. 다른 사과 나무 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주관에 가까운 이쪽 가지는 작년의 결과지, 그 다음 여기 사과가 달린 이 가지는 당연히 올해의 결과지죠. 이 결과지는 왼쪽처럼 길다란 신초도 있지만 여기처럼 아주 작은 신초도 있습니다. 이 신초들 중에 왼쪽처럼 한 뼘도 훨 더 되는 긴 결과지를 장과지, 10cm 좌우간 되는 것을 단과지, 그 사이를 중과지라 하죠. 어떤 것은 손가락 한마디보다 짧은 사막이나 점 정도밖에 안 되는 신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과지가 된다면 화석성 과지라 부르죠. 그 어느 가지도 길고 짧은 정도는 다르지만 결국은 원래의 결과지에서 나온 신초이고 내년에 꽃눈만 온다면 결과지가 됩니다. 그러니 올해 내년 합쳐 2년생 가지인 셈이죠. 지금까지 제가 이문을 제시한 것은 원래 처음 생각이 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러한 이문점을 풀어줄 곳을 몇 곳 전화로 질문을 드렸지만 시원스러운 답을 주실 곳은 없습니다. 아직도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을 풀어줄 자료나 속 시원히 가르쳐준 분이 없어 다시 의문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그림이 사과 연차지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바탕을 두고 설명을 하니 어찌 보면 원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과 나무 가지가 연차별로 이렇게 변하는 것 본 분 있습니까? 실제 사과나무 밭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른쪽 하단의 모습입니다. 2년생이면 어떻고 3년생이면 어떤가로 치부할 수 있겠으나 과수 재배에서 결과지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수 이론은 우리만 배우는 것이 아닌데 유럽이나 미국 등은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 외국에 계시는 시청자분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손바닥 농장 채널은 영상 올리는 저나 시청하시는 분이나 모두 함께 공부하는 공부방입니다. 과수에 대해 초보이든 프로이든 이론에 밝으시든 저처럼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사과는 2년생 결과지에 열린다고 고쳐야 하는지와 아님 기존으로 3년생 가지에 열린다는 내용이 맞다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더욱 고맙고요. 이건 이론이니만큼 다수결로 결정될 것은 당연히 아니고 한 사람이 제시해도 이론적 근거가 분명하다면 그 이론이 맞을 것입니다. 손바닥 농장은 농사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